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2025년에 처음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어, 올해도 역시 매달 한 번씩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건데요. 어, 질문들이 올라오기 전에 올해부터는 조금 제가 매달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아무래도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질문들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질문들 올라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굉장히 따뜻한 편인데요. 서울도 오늘 뭐 미세먼지가 심하고 그래서 날씨는 따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하고 감기 또 호흡기 질환 굉장히 유행인데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다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일단은 한번 질문 나오기 전에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가 이제 민족의 뭐 최대 명절, 네, 추석과 더불어서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에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게 될 텐데 설날 음식 드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얘기들, 네.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대한신장학회 유튜브인 이제 내신장이 콩팥콩팥에 올해 1월 월간 콩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찍은 영상이 올라갔고요. 거기 나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날 명절에 콩팥 환자 식단 관리 이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한테 미리 몇 가지 팁만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면 이제 맛있는 음식들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음식 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짠 거요. 짠 국물 요리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떡국, 뭐 갈비탕, 뭐 찌개들도 많이 드실 건데 이런 국물 요리들에서는 국물에는 어쨌든 염분이 제일 많고 수분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콩팥병 환자분들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떡국 한 그릇을 그냥 보통간으로 했을 때에 한 300cc 정도 용량, 한 그릇을 300cc 정도 용량이라고 하면 하루 그 권장 나트륨량이 2g인데 이 한 그릇에 떡국 이 한 끼 한 그릇에만 나트륨 양이 3에서 4g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 벌써 저 섭취량의 한 2배 정도가 단지 한 그릇만 드셨을 뿐인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젓갈류예요. 젓갈은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짜죠. 특히나 이제 소금으로 절이니까 많이 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명란젓, 오징어젓, 창란젓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염분 식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징어젓을 예를 들어 보니까 한 스푼 이렇게 떴을 뿐인데 한 스푼이면 한 15g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거기에만 나트륨이 1.2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 권장량에 거의 근접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염식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시려면 젓갈류도 반드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요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세지, 뭐 햄 같은 이제 가공 육류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보존료라든지 염분이 많은데 이 보존료에는 인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명절에 많이 먹는 이제 양념갈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재는 것보다는 이게 사다 드시게 되면 역시나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세지 한 개, 50g짜리 소세지 한 개예요. 나트륨 그 함유량이 1.0g 이상이라 그래요. 1g 이상.
그러면 이게 하루 벌써 섭취량의 한 절반 정도니까 소세지 한 두세 알 먹어도 벌써 하루 염분량을 다 섭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전 많이 부쳐서 드실 건데 전 부치실 때 역시나 그 염분 농도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태전 한 두 조각이 80g 정도라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트륨 용량이 한 1.2g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하나가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달달한 명절 음식 있잖아요. 한과, 꿀떡, 약과 이런 것들이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잘 조절하시겠지만 특히나 이 약과 한 개, 한 30g 정도 되는 약과에 당류가 한 15g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으로 그냥 당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드시게 되면 혈당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특히나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설날에 주의하셔야 될 콩팥병 환자들이 주의하셔야 될 음식,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설날 전에 벌써 먹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부터 하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마음이. 네,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셨고요. 네, 쉬운 건강의 안지현 선생님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윤희님 들어와 주셨네요. 미국이 많이 춥다 그러던데, 네, 덴버는 지금 아마 저 밤늦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초록초록님이 최근에 한쪽 다리만 붓고 콕콕 쑤신다고 해서 혈액 검사랑 기타 여러 이거저거 검사를 했는데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사고체 여과율이 15.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은 콩팥병 때문에 붓는 경우는 양쪽 다리가 거의 같이 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쪽 다리만 부었는데도 어떻게 발견을 하셨네요. 초록초록님은 일단은 연세, 나이하고 성별을 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금 진단을 처음 받으셨는데 사고체 여과율이 15라는 것은 벌써 5단계에 접어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불행하게도 여기서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 당장에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받아야 되는 말기 콩팥병에 이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식단 조절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일단 수분 조절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소변량이 지금 얼마나 나오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한 1리터 미만으로 드셔서 이렇게 드시려면 약 먹을 때 외에는 물을 거의 안 드셔야 되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에 자연스럽게 같이 딸려 들어오는 수분들이 있어요. 음식이 수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끼 식사를 그대로 하신다는 가정이라 그러면 수분 섭취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아니고 약 드실 때 외에는 안 드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종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하고 칼륨 조절이 중요합니다. 칼륨 조절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과일, 생야채 먹으면 안 된다. 네, 생과일, 생야채 안 됩니다. 야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물에 충분히 데쳐서 샤브샤브처럼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생야채가 먹고 싶다고 하시면 잘게 썰은 다음에 용량의 한 3배 정도의 물을 받아가지고요. 그 안에 채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담궈둬요. 그러면 잘게 썰은 채소에서 칼륨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건져서 탈탈 털은 다음에 그걸 드시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의 양은 우연찮게 제가 종이컵을 들고 있게 됐는데 이 종이컵 한 컵 정도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과일의 양입니다. 만성 콩팥병 5기, 말기 콩팥병 환자들은요. 그래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담으면 한쪽 정도 잠기겠죠. 잘게 썰어서 넣으면요. 근데 블루베리 같은 걸 넣으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알갱이를. 그래서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가능하면 하루에 한 컵 정도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한 번에 드시는 거 아니고요. 하루에입니다. 이분은 이미 진단 당시에 5단계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인 조절은 아시는 것처럼 유제품을 피하셔야 되고요. 튀기거나 또 합성 첨가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청량음료라 그러죠.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아마 단백질 섭취도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 앞에 방송에 보시면 콩팥병 환자가 식이요법에 대한 제 그 방송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뒤에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지 나이와 성별을 좀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제가 조언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단 당시부터 5단계로 진단을 받으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잘 하셔서 급속도로 진행해서 투석이나 이식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연 님이 당뇨가 없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콩팥에 무리가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걸까요? 뭐 전 당뇨나 이런 게 있지 않은데 메폴민 같은 것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폴민 같은 제제들도 당뇨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폴민 같은 경우를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를 막는다는 거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건 결국은 노화 방지랑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화라든지 이 미용, 항산화 이쪽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 메폴민을 드시도록 권유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폴민이 당뇨약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비만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체중 감소 효과도 있고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당뇨약을 먹으면 이라는 게, 뭐 요새는 사실은 그 심장에 좋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 같은 이런 뭐 자디안 같은 이런 약들이 심장에 워낙 좋으니까 당뇨약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당뇨가 없더라도 신부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험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 콩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들이라면 저혈당을 유발하면서, 역시 저혈당이 생긴다는 것은 몸에 있는 칼로리가 떨어지는 거죠. 몸에 있는 연료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콩팥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으시다면 굳이 당뇨약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적인 상황, 뭐 메폴민을 그런 용도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으신데 당뇨가 없으나 SGLT2 이니비터 같은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당뇨약을 당뇨가 없으신데 드시는 거는 콩팥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 질문의 진위에 대해서 뒤에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예니 님이 신장병이 있으신데 최근에 헌혈에 관심이 생겨서 해보고 싶어졌는데, 신장병이 있는 사람 헌혈이 해도 될지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하시고 싶어서 헌혈 하시는 곳에 가신다 하더라도 안 해드릴 겁니다, 아마. 네, 과거력 조사를 한 다음에 콩팥병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못하는 걸로 돼 있고요. 콩팥병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더 진행을 하게 되면 4단계, 5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신성빈혈이라고 해서 콩팥에서 나오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고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신성빈혈 또는 콩팥병에 동반되는 빈혈, 콩팥빈혈, 신성빈혈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신장병이 있으시다고 하면
안 해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님이 관절이 안 좋아서 콘드로이친 복용하고자 하는데 신장 괜찮을까요? 이거 저희 투석하는 환자분들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콘드로이친이 있고 또 뭐죠? 이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뭐 영양제 성분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는 뭐 괜찮냐 그러는데 저는 일단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투석 환자분들도 이런 거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일단 드시도록 합니다. 단지 요새는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노설퍼 모노페이트인지 MSM인지 뭐 MSG인지 하여튼 그 설퍼 황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못 드시게 합니다. 네, 황산이 설퍼 무슨 모노포스페이트인가 뭐 하여튼 뒤에 붙은 포스페이트가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인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분이 아니라면 콘드로이친은 단독 성분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드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건강식품 자체가요.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검증된 제품이라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옛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구를 해서 드시는 경우에 이 건강식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 팁은 직구를 하는 그 건강식품 성분이 우리나라에도 동일 제품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셔서요. 동일 제품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전에 그 붉은 누룩 사태도 있었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그런 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검증이 안 돼서 인증을 안 준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누가 외국에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다 주시는 경우 꽤 있는데 사다 주셔도 그런 것들은 조금 사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히읗님이 현재까지 투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단백뇨가 나오면 반드시 나중에는 투석을 하게 되고 신장병에 걸리고 신장이식을 해야 할 상황이 오는 걸까요? 단백뇨가 왔을 때 투석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오래간만에 요 단백뇨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단백뇨가 지속이 될 때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아니면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이런 단백뇨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과성 단백뇨 또는 이제 그 일시적인 단백뇨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더 드시면 콩팥 사구체가 훨씬 성숙하면서 단백뇨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번 고학년 때 한번 이렇게 아마 2번을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학교 신체 검사에서 거기서 이제 단백뇨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에 근접하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구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단백뇨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사구체가 이제 여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 단백뇨의 양이 병적 단백뇨에 이를 정도로 양이 많다면 콩팥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 조직 검사를 해서 단백뇨의 원인을 찾죠. 그래서 그 사구체 신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구체 신염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투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되는 말기 콩팥병으로 확실히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사구체 신염도 있고요. 그냥 평생 단백뇨는 조금 나오지만 콩팥 기능에는 이상이 없이 그냥 평생 비교적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사구체 신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마 이분이 단백뇨의 원인이 혹시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말기 콩팥병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꽤 있죠. 특히나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당뇨병 콩팥병이 온다고 돼 있고요. 고혈압도 꽤 높은 비율에서 고혈압성 신장병 콩팥병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콩팥병이 왔을 때에 가장 민감한 지표가 바로 단백뇨죠.
단백뇨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있으면 그 양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흐흐님도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나이하고 성별을 좀 알려주시고 당뇨고혈압의 유병 여부를 같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백뇨가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는 투석에 이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죠. 네. 요새는 뭐 케렌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뭐 신약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C 이니비터나 ARB 같은 약들을 쓰더라도 계속 단백뇨가 진행되는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조금 늘었다. 네, 그다음에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당뇨가 있는 단백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약들을 좀 써볼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할 거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백뇨 때문에 신장내과를 다니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장내과를 반드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버에 계신 윤희님이요. 지금 덴버가 영하 23도래요. 네, 북극 추위가 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안에서 뭐 선서를 했다 그러던데, 네, 그럴만하네요. 진짜 북극 추위네요. 영하 23도랍니다. 와, 엄청 춥네요. 네, 엄청 춥네요. 오영도님이 네 항상 들어와 주시는 애청자신데 네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초의 PD 전호영 PD님한테도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인인님이 방광염인지 요로염인지 소변 나오는 입구 부분이 너무 아파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하셨대요. 염증 발견이 없으셨고요.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신장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신장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콩팥에서 만들어낸 소변이 내려가는 길, 요로라고 표현을 하죠. 네, 요로. 네, 방광에 이르는 이 길 또는 방광에서 고여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제 요 방광에서부터 나오는 요 길. 예, 이 요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성분이라 그러면 글쎄요, 전립선 비대 때문에 생기는 전립선염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남성이신지 여성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콩팥 자체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분은 신장내과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여성분이라 그러면 산부인과적인 질환이 혹시 있으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간별 진단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이 제가 아까 처음에 네, 명절 음식 중에서 뭐 이제 피할 거냐를 말씀을 드렸더니 동태전, 약과 한과 다 좋아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건데 조금 저염으로 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명절 음식이 또 소금으로 약간 간을 한 다음에 부친 다음에 어디다 찍어 먹죠?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짠 거에 또 짠 게 더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을 간장에 안 찍어 드시든지 아니면 아예 간을 안 하신 상태에서 전을 한 다음에 간장에 살짝 찍어서 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과 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뇨가 없으시다면 그냥 오영도님 당뇨가 없으시다면 그냥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골고루 드시고 과식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시간이 되면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걸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요. 11님이 단백뇨가와 혈뇨가 동시에 있으신가 봐요. 재검을 받으라고 해서요. 3개월 후에 재검을 했는데 단백뇨가 3 포지티브고 혈뇨도 3 포지티브. 큰 병원에 가서 세포 검사가 이제 세포 검사가 아마 조직 검사를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소견서를 주셨습니다. 다른 만성 질환이 없고 마른 체형인데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에 가장 처음 의심하는 거는 IgA 신증이라는 병입니다. 단백뇨와 혈뇨가 공존을 하고 있죠. 근데 꼭 이런 경우에
그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질환이 없고요. 마르신 보통체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왜 단백뇨와 혈뇨가 이렇게 심하지? 이럴 때는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요. 신장 조직 검사를 하실 이런 적응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IgA 신증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꼭 진료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뭔가 따봉 같은 이런 저 엄지 손가락이 떴거든요. 네, 그래서 슈퍼챗이 왔나 그랬는데 아니군요. 네, 누가 계속 누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님이 55세 여성이시고요. 고혈압 있고 사고체효과율이 30이시라나요? 그러면 네, 15에서 30이니까 이제 4단계에 접어드셨죠? 네. 4단계 이제 초입입니다. 식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그 5단계랑 거의 비슷하지만 수분 조절은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하고 칼륨 조절은 하셔야 되고요. 모든 콩팥병의 기본 시기는 저염식이어야 됩니다. 하루에 나트륨 5g, 2g 미만. 네. 그다음에 소금량으로 하면 5g,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g이죠. 2g 미만으로 저염식하는 거는 모든 단계 1에서 5단계까지 모든 저염식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에 접어드시게 되면 인하고 칼륨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 생과일, 생야채 피하고 드시는 방법 잘게 썰어서 물에 담그거나 샤브샤브처럼 데쳐서 드십시오. 과일은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 오늘 종이컵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네요. 종이컵 1컵 정도 담아서 하루에 드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드시기를 권유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특히나 이제 당뇨식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콩팥병에 관련된 이런 콩팥병 시기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인도 줄여야 되는데 또 이 당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못 하시잖아요. 탄수화물을 충분히 못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많이 못 드시고 지방도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아마 이경실 박사님이랑 같이 당뇨병이 있고 콩팥병이 있을 때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냐라는 방송 한 게 있어요. 벌써 그게 한 지가 한 2년 됐지만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하여튼 제가 서울에 가서 방송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트님이 2020년에 123, 2022년에 142, 2024년에 100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콩팥 기능은 떨어지겠지만 GFR이 100 이상이면 그냥 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레아틴인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나 이런 거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실제로 콩팥 기능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크레아틴 수치로 대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냥 100 이상이니까 2020년과 22년, 24년 지금 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가 넘으면 1년에 1 정도 떨어지는데 사실 이분은 변화폭이 꽤 크죠. 그리고 아마 같은 공식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근육량이나 이런 거에 따른 변화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즈우님이 나이가 70세시고 다리가 부어서 피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기본만 검사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피 검사 하셨을까요? 네, 콩팥 기능이 들어간 검사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 네,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이라는 게 이제 검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기본 검진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나 단백뇨 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루비님이 술, 담배, 과식 안 하시고 배달식도 안 먹고 짠 것, 단 것 남들보다 적게 드시는데 가족력에 콩팥 질환자도 없고요. 신장 수치가 70이십니다. 나중에 투석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이하고 성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70이라 그러면 네, 지금 2단계신 거잖아요. 네. 2단계신 거니까 네, 글쎄요. 특별히 당뇨 고혈압이 없으시다 그러면 잘 조절하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40대 접어들면 1년에 콩팥 기능이 1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60대 후반 70대시라 그러면 이 정도 기능이면 거의 정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성별, 지병 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병이 없으신 것처럼 적으신 것 같아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아직은 그냥 2단계니까요. 지금 현재 식사 조절을 한다면 역시 저염식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하시고 있어요. 크리스탈리 님이 들어와 주셨고요. 네, 고고원 님이 제가 양반다리 5분 정도 해도 다리에 쥐가 납니다. 러닝을 조금만 해도 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신경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검사를 보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희 그 이대영 원장님,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 원장님 방송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지. 아마 허리 쪽의 문제를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저 허리 전문가, 운동 전문가인 우리 이대영 원장님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요새도 방송 계속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방송하시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다가 질문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허리 쪽을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이윤님이 생후 8개월 신우염 요관 협착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너무 어릴 때 받은 수술이라 성인이 된 지금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요관협착으로 그때 수술을 하셔서 아마 해부학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를 시키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성인 됐을 때 큰 문제 없이 정상인처럼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교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예.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외래도 지금 안 다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맨님이 제가 며칠 전에 목감기 후에 갈색 소변을 봐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위염 식도염 약을 먹었기 때문에 소변색에 영향을 준 걸일까요? 갈색 소변이 이제 빨간 소변과는 조금 구별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목감기라 그러면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감염 이후에 생기는 사구체 신염이 있거든요. 요새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요새는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진짜 시뻘건 소변이 나오고 아마 이런 갈색 소변은 약물 영양도 약물 영양이겠지만 글쎄요, 약간 진한 소변이 나온다는 거는 탈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열이 많이 나서.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 많이 드시면 보통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위염 식도염 약이 소변 색깔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뻘건 혈뇨가 아니라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영인 님이 다낭성 신장병이 있으면 물혹이 잘 생긴다고 하던데 혹시 암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물혹으로만 있을까요? 다낭성 신장병이라는 것 자체가 물혹이 생기는 병이에요. 네, 혹이 많이 생기는 병이죠. 예, 그리고 암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암 발생률이 조금 더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고요. 꼭 관리를 하시고 콩팥 기능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투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네, 투석하게 되는 원인의 한 10손가락 안에는 드는 병일 거예요. 이게 다낭성 공파병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100% 100% 유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낭성 콩팥병 ADPKD 있을 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뇌동맥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하시고 가족들도 검사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머리 그 뇌동맥류 검사 MRI
또 MRA라 그러죠. 뇌 그 혈관 촬영이 있습니다. MR 혈관 촬영을 하셔서 뇌 동맥류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CT 같은 거를 복부 CT 같은 걸 찍어 보면 간에도 이런 낭종이 많은 거를 흔히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다낭성 콩팥을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런 필요한 검사들 다른 장기에도 이런 낭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뇌에 꽈리, 뇌동맥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희님이 네, MSM이 인이 많군요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못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님이 보스니악 2F를 진단 받으셨대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PKD거든요. 다낭성 공파병. 이거 이제 구조에 따라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이 몇 개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차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의할 점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요새는 그 약을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낭성 공파병 진단 후에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약들이 요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이런 다낭성 공파병의 혹이 커지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보고들이 있지만 또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전에 약이 나오기 전에는 물을 많이 드시라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까지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항상 저희가 권고를 드렸어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 네, 근데 요새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구리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혹 안에 염증이 있거나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혈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오영도 님이 남편분이 63세시고 단백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폐색전증이 있었는데 배달되는 녹즙 먹어도 되나요? 콩팥기능 괜찮으시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른 지병이 콩팥에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금 현재 콩팥 기능이 정상이시라 그러면 특별히 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로주님이 두 번째 질문이요. 소변이 가끔 뿌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거는 검사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품이 많은 요 또는 뿌옇게 나오는 요가 단백뇨나 세균뇨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내과 의원 가셔서 소변 검사 간단하니까요.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부자님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데 이번에 검사했는데 크레아틴 1.7이고요. 사구체육과일 40.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남자고 비만이고요. 외식해도 될까요? 외식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체혈과에 30이면 이미 3단계에 돌입을 하셨고요. 당뇨, 고혈압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콩팥병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식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굉장히 맵고 짜죠. 특히나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콩팥에 영향이 안 좋을 것 같고 짠 음식 많이 드시면 혈압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분은 3단계입니다. 3단계이시기 때문에 저염식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당뇨 고혈압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4단계에 돌입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칼륨이나 인을 제한하는 제한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샬롬님이 남편이 71세시고요. 소변에 거품이 나온 지 꽤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단백뇨는 검사하면 없다. 콩팥병 3기. 거품이 신장이 나빠서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백뇨 검사를 했는데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게 단백뇨라는 증상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물론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거품뇨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거품뇨가 단백뇨를 항상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브이로그님이 슈퍼챗을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방송 때마다 오셔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영도님이 남편분이 그래서 어쨌든 신장내과 다니시고 있는데 오영도님 본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신경 안 쓰게 한다고 남편분이 잘 얘기를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본인은 일단 짠 거 매운 거 못 먹어서 간 안 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셨는데 네, 남편분도 그렇게 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즙은 뭐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20대부터 콩팥 때문에 식이요법 하셨는데 지금은 3, 4단계 경계선에 있으시다고. 예, 그러면 지금 신경 좀 바짝 쓰셔야 되겠는데요. 네, 신경 좀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4단계라면 인하고 칼륨, 뭐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이로그님이 신기능 감소가 확인된 40, 50대 남녀의 경우 신기능 감소를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EGFR이 80 이상인 경우에 좋은 신장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자, 신장 기능이 떨어진 40, 50대 남성, 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근데 이제 단백뇨가 동반된 예를 들어서 당뇨병인 경우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케렌디아라든지 SGLT2 이니비터 같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콩팥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약을 좀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염식, 그다음에 혈압 관리,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기능 감소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틀려진다. 고혈압만 있는 경우에라면 혈압 조절 잘 해야 되겠죠. AC 이니비터나 ARB를 기반으로 해서요. 근데 단백뇨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요새 나오는 신약인 케렌디아 같은 약들을 추가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케렌디아를 못 쓰더라도 다른 약들이 종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브이로그님 감사합니다. 레오민 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3월 24일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게 됐는데 아이고 요새 같은 때 이식 수술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수술하고 퇴원 후에 초반에 면역 억제제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적은 게 더 좋을까요? 다른 집에 살아도 되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정을 하고 퇴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요. 집 안에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퇴원을 시켜드리거든요. 이렇게 뭐 옛날 코로나 자가격리처럼 혼자 사셔야 될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퇴원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퇴원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 용량이 충분히 조절이 되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실 때, 특히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집에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막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따로 사실 필요 역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에릭 스톰 님이 3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대요. 8개월 전에는 다뇨를 해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요. 약은 꾸준히 잘 복용을 하시는데 당뇨약을 평생 드셔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58세 남성이시고요. 지금 연세로 환산을 하다 보면 당뇨병이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겠지만 끊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 드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당뇨약뿐만 아니라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분은 즉시 전력감으로 그런 좋은 약들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받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도님이 본인이 아프셔서 살림을 남편이 하시다 보니까 식단 관리를 못 하고 계시고, 네, 암 수술 후에도 남편도 힘들어서 잘 못 하고 계신다고. 아이고, 두 분 다 올해는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려와 보니까 오늘 이제 44분이 딱 됐네요. 네. 50분 전에 끝나는 날이 드디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네요. 네.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원래대로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아마 방송 통해서 찾아뵐 것 같고요. 그 사이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 방송 끝나고 밑에 있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모아서 저희 그 이동형의 콩팥콩팥이라는 저희 채널에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찾아보시면 저희 채널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질문 받고 답변 못 드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저희가 남김없이 저희 스태프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 저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 저희 이동형의 콩팥콩팥 채널도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릭스톤님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오늘 일단 5분 정도 일찍 끝나게 됐고요.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음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같이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